출석부를 따라줬었나? 주영이 승신아 지안이 송현이 강진이 우진이란 친구는 세 번째 친구는 어디 갔을까? 저기요. 너 우진이었어? 아, 저 강진이요. 우진이. 뭐야, 죄송해요. 응? 내가 강진이라고 했니? 우진이라고 했니? 둘 다요. 강진이는 내가 불렀고 우진이란 친구는 왜 결석했지? 그 얘기했잖아. 네. 그랬다고? 자, 오늘은 이번에 생성 과정에 대해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었는데요. 빅뱅 이론들을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빅뱅 초기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어. 높은 상태에서 얘네는 양성자, 중성자의 수액기가 거의 똑같았었어요. 하지만 우주 온도가 갑자기 확 식어버렸지. 확 식으면서 양성자들은 중성자로 될 수가 없지만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할 수가 있어서 자, 핵 붕괴 과정을 통해서는 변화를 갖게 돼서 어떤 일이 생겼어? 원자 핵이 만들어졌어요. 양성자 대 중성자의 수의 비가 7대 1이라는 비를 갖게 됐고요. 그 비는 어떻게 알게 됐지? 우주 스펙트럼들을 관찰해 보니까 수소된 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라는 질량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자, 그리고 다시 우주 온도가 더 식어서 3000 켈빈 정도가 되었을 때 양성자들 또는 헬륨의 원자 핵들에게 전자들이 붙잡히는 효과가 생겼지. 그러면서 우주가 어때? 투명해지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야? 그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지. 오케이? 트럼프 위성에서 지금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바로 빅뱅이 갖는 자 중요한 증거 두 가지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스펙트럼 통해서 우주를 분석하는데 스펙트럼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인데 연속 스펙트럼은 자, 전구나 백열 종류나 태양이 갖는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위에는 저기 오는 성현이 마스크처럼 빨리 모집하는 거가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스펙트럼이지요. 자, 이거에 대해서 방출선 스펙트럼들은 고뇌 기체의 스펙트럼을 관찰해 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지? 고뇌 기체에서는 특별한 세계띠들이 방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질들마다 에너지 준이라는 것이 따로 결정되어 있어서 그 준위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기 때문에 생기는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를 했고 또 흡수 스펙트럼은 존의 기체를 연속 스펙트럼 갖는 고뇌 빛이 지나오면서 자, 그 똑같은 선 스펙트럼 때 생겼던 방출 선 스펙트럼 때 생겼던 똑같은 화상의 빛들을 흡수해버리더라는 얘기지. 그래도 같은 원소는 선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똑같은 자리에 생긴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있었지. 차이점은 정상 우주론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밀도가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고 질량은 점점 좀 늘어나야 되고 반면에 빅뱅 이론에 의하면 밀도는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도 낮아지는 이런
이런 차이점들을 정확히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책에서 또 생략한 것들이 많은데 자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자 이야기한 우주는 어떤 우주? 세 가지 우주가 있었지. 옛날에 이게 진짜 더 자세히 나오는데 요즘은 책이 다 그냥 간단하게 나오더라고.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우주는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 그래서 크기가 점점 변하는 것이 열린 거는 오픈돼 버리고 평평하면 일정해지고 닫힌 우주는 갇혀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 우주의 모양도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이제 얘기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참고로만 얘기해 드리는데 자 보통 우리가 열린 우주라고 하는 것은 말 안장 모양처럼 생긴 우주가 생겼다라고 해. 그래서 점 세 개를 성분으로 연결한 원래 삼각형 형성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어때? 오므라드는 형태의 삼각형이야. 안쪽으로 좁아지는. 배고픈 삼각형. 배고픈 삼각형이 쪼그라든 삼각형 형태를 갖게 되고 평평한 우주는 정상적인 삼각형일 것이고 그 다음에 닫힌 우주는 구 모양을 갖고 있어서 배 터진 삼각형이 될 거예요. 배가 볼록 나오는 삼각형이 형성되신다라는 얘기도 우주론에서 가끔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다 풀어보셨을 것이고요. 자, 오늘은 별의 진화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너네들 열심히 해라. 오늘 1학년 때 장문에 다니던 선배가 문자가 왔더라. 설대, 포대, 카이스트 다 합격했다고. 카이스트 간대. 자, 그러면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요즘 카이스트나 이스트 학교들도 일반 학교 전형들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도 도전해 볼 만해. 시덥지 않은 학교 가느니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 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별의 진화와 우주의 생성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의 탄생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별이 탄생하려면 그 주변에 별의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 있어야 되겠지. 자, 우주 공간에 빅뱅 초기가 아니라 빅뱅 이후에 별들이 생기는 과정을 얘기하게 되는데 성간 물질과 성운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성간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 별과 별 사이, 인터스텔라야. 별과 별 사이. 자,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 물질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큰 별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잔해 또는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등으로 구성된 물질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주로 이 성간 물질들은 누구로 구성되니? 수소나 또는 헬륨의 원자 또는 원자 핵 등이 존재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또 티끌들, 자, 이런 티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지금 인터스텔라로 보낸 뭔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지. 1970년대 후반에 발사한 보이저 2호라는 게 있어. 보이저 2호를 발사했는데 며칠 안 돼가고 고장이 나갖고 임무는 수행을 했는데 통신이 안 돼갖고 뭘 했는지를 모르고
급하게 2호를 2달인가 3달 만에 발사해갖고 자 우주 공간으로 보냈는데 얘가 태양계 탐사를 다 끝내고 태양계 밖으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구에 보내준 정보에 의하면 태양계 내와 태양 외부에 대해서 경계를 넘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합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 생겼다라고 해. 어떤 신기한 일이 생겼을까? 양성자 수가 많아졌어. 갑자기 양성자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태양계 내에서는 별들의 인력에 의해서 양성자들이 다 끌려갔을 것 같아. 근데 인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양성자들이 무작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아직도 우주 공간에 양성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야. 원자 핵을 구성하지 못하네. 수소 원자 핵이구나. 양성자 수소의 원자 핵을 양성자라고 하거든. 이런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간 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한편 이런 성간 물질들이 구름처럼 보여. 그 구름처럼 보이는 걸 뭐라고 불러줘? 성운이라고 불러줘. 성운의 주성분은 또 얘네들이에요. 이 성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성운이 있어요. 어떤 형태의 성운이 있냐면, 자, 성운이 있는데 그 속에 밝은 별이 있어. 그럼 성운 전체가 빛이 나 보여. 무슨 성운? 발광성운. 성운 바깥쪽에 밝은 별이 있어. 그 별빛을 반사해서 지구로 보내줘. 무슨 성운? 반사성. 성운이 두터워. 뒤쪽에 별이 있어. 뒤쪽 빛을 보내줘? 투과시켜줘? 뭐 시켜줘? 무슨 성운? 암흑성. 승진이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시험 보면서. 그렇구나. 시험 지났는데도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별의 탄생 과정을 언급해 보도록 하죠. 자, 별의 탄생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별에 탄생되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있는데 당연히 별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많아야 되겠지. 재료가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필요한 거야. 얘네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주로 성운의 주변에서 만들어지게 돼. 자, 얘는 성운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물질들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중력이 작용해야 되겠지. 서로 붙어야 돼. 그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잘 붙이기가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워. 실제 원자핵에서 핵발전 같은 거 할 때 핵 분열을 시키는데 원자핵에다가 우라늄 같은 원자핵에다가 중성자를 집어넣어 주거든. 근데 빠른 속도로 중성자를 쏴주게 되면 튕겨 나가거나 아니면 원자핵에 빵꾸를 뚫어버려. 그리고 지나가 버려. 결합이 안 일어나. 그래서 이 중성자들을 어떻게? 느린 속도로 보내주게 돼. 자, 그렇다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얘들은 결합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자, 속력과 관계된 에너지가 있어. 무슨 에너지? 이게 많으면 이게 또 다른 게 높고 이게 높으면 속력이 빨라져. 온도가 높으면 열에너지가 많고 이 열에너지라는 것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에너지가 돼버려.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크면 결합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 생깁니다. 자, 온도가 높고 물론 성운들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형성되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성은 내부인데 온도가 낮으면 성욕이 느리니까 결합이 잘 된댔지? 그래서 밀도가 높아. 자, 이런 곳에서 결이 만들어지게 된다.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자꾸만 합쳐지게 되지. 자, 그렇다면 자, 원시별의 형성에 대해서 보자. 이 별은 지구 같은 별이 아니야. 태양과 같은 별을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태양과 같은 별을 의미해준다라고 하는데, 자, 성운 내부에서 중력에 의해서 자꾸만 수축하게 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러? 중력 수축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중력에서 수축이 일어나서 자, 밀도가 매우 높은 기체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고 성운 내부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들이 형성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는 주로 뭐야? 기체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들은 거의 대부분 기체 상태 그리고 티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우리 지난번에 별의 진화 과정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중력 수축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지? 쪼그라들지. 쪼그라들면서 뭐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온도가 높아져. 중력 수축에서 얘들이 쪼그라들면서 온도가 높아져. 반대로 또 어떤 일이 생겨?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려고 해.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탄생 초기에는 중력 수축 작용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별의 탄생을 한번 보자. 자, 별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원시별이 만들어지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거 별 만들어지는 과정 순서대로 기억해 둬야 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찾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증가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면 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생기지? 뭐가 뭉쳐진다라고 했잖아.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이야. 어떤 일이 생기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해? 원래 티끌의 대부분이 누구였어? 수소였거든. 대부분이 수소야. 개수로 비교하면 몇 개 대 몇 개니? 6개 대 1개야. 질량비는 3대1이지만 수소 원자핵 수는 6개 대 1개야. 그래서 주로 수소들이 뭉쳐져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별을 무슨 별이라고 부른다고? 주계열성이라고. 이 주계열성이라는 용어들은 굉장히 강조돼서 많이 다뤄질 거야. 오케이? 주계열성이다. 자, 그래서 이런 주계열성들이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 그림이 나와 있어. 성운이 수축해. 왜 수축하지? 어떤 특정한 입자를 중심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만유력에 의해서 얘를 당겨준단 말이야. 만유력에서 뭉치고 계속 뭉치다 보면 가운데 있는 중심별의 질량이 상당히 커지지? 그럼 더 많은 아이를 계속 붙이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오케이? 온도가 올라오면서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 핵융합 반응이 또 더 높은 온도를 줘. 오케이? 그럼 중력도 점점 커지고 팽창하려는 힘도 커지고 그러면서 별이 크기를 일정 유지하게 되는 거야. 혹시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 시리즈 영화들이 되게 많거든? 옛날 시리즈가 있어. 옥토퍼스 교수가 나왔다. 등에서 찍찍 나오는 배 타고 다니는 그
전직 교수님 있잖아. 피터의 학교 교수님이었지. 피터가 걔야. 똥구녕에서 거기 실패했는데 그 피터의 대학 교수님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등에다가 뭐를 달고 나타나는데 그 영화 뒷장면에 보면 어떤 창고 같은데 큰 문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뭐 조그만 태양 같은 게 뭐 점점 모이고 이게 막 주변에 물질을 끌어당기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 그치? 큰 원 둘레에 가운데 뭔가 딱 반응하면서 뭉치면서 태양처럼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 그게 바로 이 과정이야. 그 안에 어떤 특별한 물질을 넣어놓고 걔네들의 중력의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더 많은 물질을 붙이기 위해서 계속 중력이 작동해 땡기면서 결국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려고 할 때 피터가 가서 걔를 바닥에 강구에 빠지지. 온도가 식어버리면 꽝이니까 반응이 멈춰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더라. 되게 재미나. 저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드냐고요? 네. 하고 있잖아요. 인공 핵변환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로 갖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시면요, K-스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K자로처럼 K-스타라는 게 있거든. K-스타라는 것이 있는데 이 K-스타가 핵융합로야.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핵융합로. 핵융합 지속 시간이 지금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핵융합 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어. 왜 그럴까?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핵융합 반응은요,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반응 속도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용화가 좀 떨어져요. 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발전소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거의 다 포기했어요. 딴 나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추진했죠. 실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도 2조 원인가가 투입됐어. 돈이 썩어났잖아, 그치? 2조 원. 혹시 모르지, 남쪽에 태양이 되고 싶었는지. 2조 원을 투자해갖고 지금도 우리나라 하고 있고, 다시 전 세계적으로 연구그룹이 다시 모여서 다른 나라에 호주인가 어디에다가 지금 핵융합 발전소를 새로 만들고 있어. 우리나라도 당연히 참여했는데 비중이 상당히 커. 재정적인 비중보다는 기술적인 비중이 상당히 커. 다른 나라한테 조언을 해줄 정도야.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뽕이 아니고 무기가 장난 아니지. 지금 K9 자주포라는 탱크에다가 포단계 있어. 사정거리 약 40km에서 5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요즘 거는 그 포를 외국에서 살려고 지금 줄 서 있대요. 그 다음에 탱크 K2 흑표 전차라는 전차가 있는데 와, 우리나라 탱크 만든 게 1990년대 초반에 만들었어. 80년대 후반에 완성을 해갖고 초에 만들었거든. 선생님 친구 형이 공대 졸업했는데 기계과 졸업해갖고 이분이 ABB 연구원으로 들어갔었거든. 그래갖고 그 88 탱크라는 K1 전차 이전의 전차가 있어. 88 탱크.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화 탱크를 만들었는데 그 탱크 개발자잖아.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던 분들은 다른 회사에 취업이 거의 불가능해갖고 캐나다로 이민 가셨어. 우리나라 딴 회사에 취업을 못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일반 기업에서 막 만들지 탱크, 현대, 그 다음에 하나 이쪽에서 막 만들어내고 있지. 장난 아닌가 봐. 북한하고 전쟁 나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왜? 우리나라도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이스라엘 수준의 아이언돔을 갖고 있대요. 북한에서 미사일 100개 쏘면은 떨어질 확률이
한두 개밖에 안 떨어질 거래. 땅에 도달하는 게.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이 어마무시해졌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패트리어트라 해서 미국에서 그 미사일을 사다 썼는데 우리나라 자체 미사일 가지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된대. 또 국가 기밀이지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기밀도 아니네. 레이저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생님 친한 선배가 레이저포 개발자야. 레이저포를 지금 휴전선 인근에다 여러 개 설치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 비행기 오면은 비행기가 아무리 초음속으로 오더라도 빛보다 빠를 수 없지. 레이더하고 연동해서 갖다 맞추기만 하면은 비행기가 이제 격추될 수 있게. 이미 그거 얘기 들은 게 선생님 20년 됐어. 형 요즘 뭐해? 나 요즘 비무장지대를 출퇴근하는데. 응? 근데 다시 갔어? 아니 거기에다가 지금 기지를 만들고 있어. 뭔 기지? 레이저포. 에이씨 레이저포가 무슨 되겠어? 선생님 그때 알고 있는 레이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찍 하고 쏘면 철판에 구멍 뚫는 정도? 한 1cm 정도 철판에 구멍 뚫는 정도? 세봤자. 근데 요즘 보니까 아니더라. 조선소에서 큰 철판을 자르잖아. 다 레이저로 잘라. 대박이지. 다 레이저로 잘라. 그러니까 대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비행기다 대놓고 그냥 팍팍팍팍 쏴대면 근데 전기가 많이 먹을 것 같았는데 요즘 또 레이저가 무서운 레이저 같은 게 생겼잖아. 반도체로 레이저를 만들거든. 그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혈관이래. 한 100개 정도 붙여놓으면 이게 다 발로 나가고 비행기 한 번 맞으면은 그냥 대부분 격추될 거야. 김정은이 그러니까 계속 미사일 쏴대는 거지. 일반 같은 거. 아무리 쏴도 안 된다는 걸 몰라. 못 잡으라고 높이 쏘잖아. 근데 북한 애들이 미사일이 사실 무섭긴 해. 왜 무섭지? 올라가는데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 예측 불가능. 걔들은 조준이라는 게 없어. 발사만 중요한 애들 같아. 어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근데 뭐 바닷가에서 막 쏘고 지랄하지. 대포알은 잡기 힘든데 미사일은 웬만하면 다 잡을 거야. 근데 대포 수준이 북한이 떨어져. 걔네들은 대포 수준이 지금 최대한 30km 정도밖에 안 나가. 우리 이미 60km거든. 50에서 60. 잽도 안 되는 애들이니까 보니까. 자, 아무튼 성운이 밀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 중력에서 수축이 일어나고 있고, 자 이때 수축이 일어나면 고밀도의 기체 덩어리인 원시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력에 의한 열 발생으로 온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시작해서 별의 일생이 시작되는데 별의 일생이 바로 누구라고? 주계열성이라고. 시험 문제 뒷다 잘 나온다. 주계열성. 자 그럼 주계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주계열성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만이야. 어쩔 수가 없어. 주계열성에 긴장을 했구나. 자 세 번째. 자 주계열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주계열성은 무엇을 하는 결이라고?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아이가 주계열성이에요. 자,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것이 주계열성이다. 자, 별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수소핵 융합 반응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이다. 이 에너지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수소 4개당 약 20메가 전자볼트라는 큰 에너지를 발생해. 우라늄 같은 경우가 236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값이 약 12 전자볼트 정도밖에 못 내거든. 근데 수소는 4개 갖고 그 큰 에너지를 방출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수소의 융합 반응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수소의 융합 반응이라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냐면 이런 반응이 됩니다. 얘는 낮은 온도에서는 일어나지 않고요. 자, 이 책에서는 자, 얼마 정도의 온도? 1000만 켈빈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억 켈빈 정도를 얘기해요. 이거는 최소 온도야. 1000만 켈빈 이상의 별, 그래서 실제로는 1억 켈빈 정도 되는 온도에서 자, 수소들이 모여서 원자핵으로 바뀌는데 이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이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수소 원자핵이 있어요. 수소 원자핵은 모두 양성자예요. 오케이? 양성자가 있다가 자, 얘는 수소 원자핵인데 이게 양성자야. 오케이? 양성자인데 이 수소 원자핵 중에 한 개가 온도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했잖아. 적어도 1000만 켈빈 이상, 1억 켈빈 정도에서 자, 얘가 뭘로 바뀝니까? 중성자로 바뀌어요. 자, 중성자로 바뀌면서 어떤 기타 물질들을 내놓는데 기타 물질들 중에 하나가 양전자라는 물질을 만들어. 전자는 전자인데 플러스 전자를 띄고 있는 전자야. 양전자하고요 중성미자라는 아주 작은 입자를 만들어줘. 얘네들이 지구로 쏟아지는 거야. 그 태양풍이야. 같이 방출돼서 지구로 쏟아져. 이때 두 녀석이 결합해. 이 두 녀석이 결합하면 얘는 뭐가 만들어진대? 중수소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중수소야. 중수소는 H12라고 쓰는 물질이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중성자로 바뀌어버려. 그리고 양전자가 나오고 자, 중성자가 나오게 돼요. 이 두 녀석이 다시 결합을 해. 자, 이 두 녀석이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져? 똑같이 중수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중수소가 다시 결합을 해. 결합을 하는데 얘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자, 얘는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져. 쏘리. 자, 얘는 헬륨의 원자핵인데 헬륨 2, 3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정상적인 헬륨은 아니고 헬륨의 동위 원소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빠져나오지? 중성자 하나가 빠져나오게 돼.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헬륨의 원자핵이 있어.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 두 녀석이 결합해. 이 두 녀석이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기서는 중성자 두 개가 떨어져 나가겠지. 중성자 떨어져 나가면 안 돼. 수소의 원자핵이 떨어져 나가야 돼. 네 개, 두 개 수소의 원자핵이 떨어져 나가. 양성자 두 개가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헬륨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방출해주고 있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방출해주는 이런 과정을 수소핵 융합 과정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태양도 주계열성입니다. 태양도 주계열성이에요. 자, 그래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났다.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수원자 4개가 헬륨 원자핵이 딱 한 가지만 얘기했지. 이건 약간 전문적으로 얘기해드린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원자 4개가 헬륨의 원자핵이 됐다라고 해서 반응식은 주로 얘를 많이 씁니다. 4개가 이게 되었다라고 많이 쓰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원래 반응은 아래 반응이 맞다. 자, 아무튼 이런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시켜주고 있다. 그림 설명. 4개 수소 원자핵이 융합에 의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이때 헬륨 원자핵 질량은 수소 원자핵 질량 4개를 합한 것보다 약간 작게 나타나고 이때 차이나는 에너지가 질량이 에너지화됐다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통합하기는 필요는 없는데 에너지식을 써드리면 에너지 E는 델타 M 질량이 감소된 양이야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이야. C라는 값은 3 곱하기 10에 8승 미터/세크라고 하는 값이거든. 그래서 이런 질량 결손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는 태양 에너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식은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만든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크기의 변화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크기는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모여든다라고 했지. 하지만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얘가 팽창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지금 태양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별의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별의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내부 압력, 기체 압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살펴보니까 옆쪽의 그림 중력의 수축과 내부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중력 수축에서 모여들고 온도가 높아지고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팽창해지는 이런 특징을 갖게 돼요. 자, 별의 진화. 별이 일생 중 약 90%를 거의 다를 주계열성으로 살아. 오케이? 거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의 상태로 살게 된다. 위쪽에 부가 설명. 주계열성의 두 가지 특징 중 특징에서 중심부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는 사실. 왜? 중력에 의한 수축과 압력에 의한 팽창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태양처럼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게 된다. 만약에 태양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지구 살기 상당히 힘들 거야. 커지면 뜨거워질 거고 작아지면 추워질 거고. 다행인 거지. 이런 별이 있기는 있어. 맥동, 경광성 이런 아이들이 있긴 있거든. 있는데 태양은 아니다. 자, 진화 계속. 그래서 관측되는 별들이 대부분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90% 정도를 주계열성으로 본다는 거야. 우주를 관측하는 건 망원경을 갖고 관측했더니 대부분 다 뭐야? 주계열성이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일생이 주계열성으로 지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 세포 분열 과정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때 어느 시기에 세포가 가장 많이 보여? 간기가 가장 많이 보이지. 그 얘기는 간기가 가장 길다는 거야. 간기라는 시기가 가장 긴 시기다. 가장 적은 수로 보이는 거는 중기 때가 가장 적은 수로 보이고 있지. 그거는 분열 시간이 가장 짧다는 거지. 이것도 별도 마찬가지야. 대부분의 별들이 주계열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계열성의 상태를 가장 오래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별이
망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별의 진화와 무거운 원소의 생성. 다음 시간에는 주기율표라는 걸 하게 될 텐데 주기율표를 잘 하셔야지 화학이 쉬워집니다. 자, 별의 진화와 무거운 원소의 생성인데 자, 주결성 이후의 변화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건 책 얘기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책으로 그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별의 내부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원소가 생성되어진다. 자, 별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아 무거운 원소를 생성해낼 수가 있다라고. 자, 별의 질량이 크다는 것은 뭐야? 핵 반응에 이용하는 재료가 많은 별이다라고 봐야 되겠지. 핵 분열의 재료가 많고 질량이 크면 중력에 의한 수축도 커지겠지. 그래서 더 높은 온도를 만들어서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을 더 많이 만들어줄 수가 있어.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면 결국엔 얘는 어때? 더 큰 별의 상태로 더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태양과 비슷한 별과 태양보다 엄청나게 큰 별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팽창. 별의 중심부의 수색 융합 반응에 의해서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면 주 계열성에서 벗어난 진화가 시작된다. 별이 식는 거야. 핵 변환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다 떨어진 거야, 대부분. 그럼 별이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지. 온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어때? 더 이상의 핵 융합 반응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자, 중심부의 헬륨이 수축하고 별의 외곽이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살펴보니까 외곽 부분과 내부가 운명을 달리하고 있네. 내부는 수축하고 외부는 팽창하려고 하잖아. 그치? 그럼 얘들이 분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자, 계속 보자. 자, 거기 부원 설명이 있어. 별의 크기가 커지고 표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붉게 보이는 별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새빨간 박명수야. 박명수 별명이 뭐지? 지가 말하는 박명수 텔레비전에서 지가 말하는 별명이 있어. 지를 거성이라고 해. 거성. 거자는 클 거자, 성자는 큰 별, 별성자. 지가 큰 별이래. 말도 안 되지. 근데 빨개. 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빨개. 온도가 낮으면 빨간 별, 온도가 높으면 청색별이나 백색별 이런 형태로 변해서 현재 태양은 노란색의 별을 갖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적색 거성이라는 별이 되었다. 자, 별의 중심부에서 탄소의 생성. 별의 중심부에 헬륨이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다시 높아져. 지금 주 재료가 수소에서 뭘로 바뀐 거지? 헬륨으로 바뀐 상태야. 그리고 다시 중력의 수축이 작용하지. 왜? 온도가 내려가면 식을 거 아니야, 그치? 온도가 내려가면 식어버리면 다시 중력에 의한 수축이 더 커지겠지. 모여 들어서 온도가 다시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서 헬륨의 원자핵이 모여서 핵융합 반응을 하여 탄소를 형성해주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중심부의 초반에는 팽창을 할 때는 내부에 보니까 헬륨과 수소가 중간에 껴있지. 그 주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잖아, 그지? 자, 그리고 바깥쪽에는 재료들이 수소들이 주 재료로 남게 되는 거야. 결국에 수소핵 융합 반응 이어서 헬륨핵 융합 반응까지 하게 되면 중심부에 누가 생겨? 탄소가 생기고 외곽에는 헬륨, 그 외곽에는 수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 이때 중심부에 헬륨핵 융합 반응이 끝나면 별의 외곽은 더욱더 팽창하지. 더 높은 별이 됐거든, 온도가.
자,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돼 버립니까? 이런 일이 있게 돼요. 여기 원래 적색 거성이 있었어. 이때 얘는 압력에 의해서 팽창하려는 성질이 있고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자,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과 바깥쪽이 어때?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안쪽 별은 그대로 있는데 말이야. 바깥쪽 별이 약간 터진 상태로 바뀌어버려. 팽창하다 보니까 바깥쪽은 터진 모양이 돼버려. 그래서 얘는 틱빌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려. 행성의 모습하고 거의 어떻게 나타나? 비슷하겠지. 그래서 얘를 행성 모양. 행성 모양이라는 뜻이야. 행성상이라는 말이. 행성의 모양상자야. 성은 행성상 성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중심부에는 내부의 압력도 낮아지게 돼서 수축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게 뭐가 만들어지지? 백색 외성이 된다. 백색, 하얀색인데 외성은 왜소하다의 외자야. 오케이? 왜소한 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별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자, 태양과 비슷한 별을 얘기해 볼게. 원시별이 있었지. 자, 원시별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다 끝났어.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지? 하강. 헬륨, 수소재를 다 쓰긴 헬륨만 남는 거야. 자, 온도 하강하게 되고 중력에서 수축해. 이 중력 수축이 계속 심하게 일어나면 다시 어떻게 되니? 온도 상승이 일어나게 돼. 누구 때문에? 중력의 수축 때문에. 온도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얘는 다시 무슨 반응을 해? 헬륨핵 융합 반응을 하게 돼. 헬륨핵 융합 반응을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지? 다 끝나면 이제 중심부에 누가 남아? 탄소가 남은 거지. 탄소가 남은 거야. 자, 그럼 얘는 적색 거성이라는 게 돼. 이제 별이 식어가는 거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졸리구나. 자, 적색 거성이 되어버리고 이 적색 거성은 자, 두 가지로 바깥쪽에는 행성 모양의 성운이 되고 안쪽에는 뭘 만들어줘? 백색 외성을 만들어줘. 식어가는 별이지. 그래서 이건 아마 태양의 일생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없어질 때까지 태양은 얼마나 걸릴까? 몰라. 얼마큼 걸리고 태양의 지금 출현 시기를 약 46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주 나이가 137억 년이거든.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알 수가 없어. 자, 한편 태양보다 겁내 큰 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 초신성이라는 게 더 포함이 되지. 그럼 태양이 적색 거성이에요? 아니죠. 아직도 주별성이에요. 아직도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하고 있잖아. 햇볕 받으면 따뜻하지 않든? 따뜻하지?
요즘 학교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나 봐. 조심해라. 마스크 잘 쓰고. 선생님은 5차까지 맞췄다. 우와. 5차 막차요? 5차도 있었어요. 5차 인평범 단하루잖아. 10개까지 이상 되면. 5차까지 안 남았어요. 5차 아파요? 하루 좀 뻐근하고 말던데 3차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야, 5차는 2가 백신이야. 바이러스 두 변종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 약간 뻐근하고 말던데. 아 그날 술 먹어서 그랬나? 나 여기서하고 술 진짜 먹었는데. 자 그러면 태양보다 큰 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얘는 터질 거예요. 터지는 걸 뭐라고 하지?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이다라고 얘기하지. 근데 약하게 터져갖고 태양이 있는 자리처럼 태양이 있던 자리에 있던 충성 같은 것들이 터지면은 또 다른 성운을 만들고 또 다른 태양계를 형성하게 될 텐데 그거보다 더 큰 녀석들, 태양보다 크게 10배 정도 된 녀석들까지 하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 녀석보다 트리 그려놓은 거야? 올해 캐럴송 들어본 사람? 집에서 아직 얼마나 싸돌아 다니길래. 너 부평 지하상가 갔다 왔지? 아니요? 그러니까 들었지. 아니요? 길바닥은 안 들리던데. 거의 뭐 왕조 분위기라 나라가 시끌 목적도 안 하고 사람들이 다 죽을 똥을 싸니까. 내년인가 내후년에 집값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라고 IMF에서 경고 줬던데. 우리나라가 은행 이자가 엄청나게 세졌거든. 근데 미국보다도 낮아. 근데 미국의 파웰이라는 사람이 연방준비원회 그 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약간 트럼프 같은 똘끼 같고 이런 사람이 지금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어. 왜 올렸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트럼프 우리나라는 문재인 기간 동안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 꽁으로 소비 진작시킨다고. 소비를 많이 하라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주다 보니까 그냥 막 풀다 보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나고 인플레이션 직전까지 갔거든. 근데 그거를 돈을 걷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금리를 올리는 거지. 우리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는 경우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자 그쪽에 훨씬 더 받아서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계속 오르는데 지금 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은행 이자가 싸. 너무 올렸다가 우리나라 금리 다 죽게 생기니까 미국보다 조금 낮춰놨는데 그게 2.5% 차이야. 우리나라에 투자한 새끼들은 어떻게 했니? 빼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다가 1조 원을 투자했대. 은행 이자 2.5%면 얼마니? 2억. 크게 이자란 말이야. 2억도 더 차이 날걸? 와. 1000분의 2야. 1000분의 2호. 1000분의 2.5거든? 1000분의 2.5면은 1조 원이면 띡띡 까버리면 얼마가 남니? 그거 곱하기 2.5야. 그러니까 돈을 빼가고 있잖아. 이건 어떡하지? 어떡하냐고? 너희들이 경제를 다시 살려야지. 어떡하겠니? 이미 나요. 성현아, 네. 성현이나 선생님처럼 돼지는 안 받아주는데 살 빼고. 근데 요즘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래요? 선생님 점점 찌고 있는데 지한이 살 빠진 거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지.
승진이 저 새끼 찌지도 않고. 승진아 뭐 좀 먹어라 좀. 맨날 싸돌아 다니지 말고. 지금이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계속 보죠. 별의 팽창.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주 계열성을 똑같이 지내와. 그래서 탄소까지도 만들어줘. 자 이렇게 주계열성에서 벗어나서 진화할 때 더욱 크게 팽창할 수가 있다. 왜? 더 크니까 재료도 많고. 자 그래서 자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크게 팽창을 해.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초거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별의 중심부의 원소의 생성 과정을 보자. 별의 중심부에서는 탄소핵 생성까지는 똑같아. 자 근데 온도가 엄청나게 더 높아져. 온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쬐딴되게 높아져.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지? 탄소핵 융합 반응도 일어나. 탄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만들어지는 게 SI 규소야. 다시 식어. 중력에서 또 수축해. 온도가 또 더 올라가. 그러면 얘가 규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철이 만들어지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부 물질이 변하게 됩니다. 한번 보면 자, 별 중심부 원소 생성. 별의 중심부에서 탄소핵이 생성되는 온도가 계속 높아져서 계속해서 핵 반응으로 핵 융합 반응으로 질소, 산소, 규소, 철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층층 산하 있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건 가장 속에 있단 말이야. 철, 규소, 산소, 탄소, 질소. 탄소, 질소, 산소는 같은 무리에다 묶어줄 수 있어. 헬륨, 수소 등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별을 무슨 별? 초거성이라고 부르죠. 초거성. 적색거성은 어디에 나타나? 저기. 초거성은 어디에 나타나? 여기. 태양보다 훨 큰 별에게 초거성이 나타난다. 유재석 정도는 돼야지. 그죠? 방명수는 좀 부족하지 않니? 음영수. 선생님 개인적으로 방명수 되게 싫어해요. 사람이 눈을 제대로 못 감잖아. 말 함부로 하지. 그래서 또 싫어하는 게 김구라도 싫어해. 김구라도 사람들한테 말 너무 함부로 하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온도가 높아져서 계속해 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등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다가 수축하려는 성질보다 팽창하려는 성질이 엄청나게 세져.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터져야 되겠지. 이렇게 폭발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자, 초신성 폭발과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 철 생성 후에 핵융합 반응이 정지하면 별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을 하다가 폭발을 하게 된다. 자, 이때 발생한 막대한 에너지로 금, 우라늄, 납과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는데 초신성 폭발 후 남은 중심부에는 고밀도의 중성자별이 되거나 또는 남은 중심부의 질량이 훨씬 더 클 때는 얘가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네. 떨어져 나가서 터진 이후에 여기에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라고. 다행히 태양이 있는 자리 주변에서는 블랙홀이 만들어지질 않았어. 오케이? 얘는 틀림없이 자 우주에서 나타나는 적색 거성이 포함되는 일반적인 태양과 비슷한 삶을 사는 별보다는 좀 더 큰 별, 블랙홀이 되기 좀 힘든 별 정도의 사이즈, 태양보다 뭐 대여섯 배 정도 큰 녀석들이 있었다가 폭발에 의해서 초경 폭발에 의해서 지금 태양계가 형성되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적색 거성이 아니야. 얘는 무슨 별이지? 주계열성에서.
주계열성에서 뭘로 가죠? 초고속. 초고성으로 가요. 초고성에서 뭘로 가요? 폭발. 초신성 폭발이죠. 초신성 폭발에서 작으면 중성자들. 중성자들도 중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성자들도 중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때? 천체들이 막 딸려가요. 그리고 블랙홀. 블랙홀이라는 자체는 빛마저도 흡수해버리지. 빛마저도 중력에 의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검게 보이지. 이거 재작년인가 영상으로 찍었지. 지구에서 다시 찍기 도전해. 지구에 있는 전파 위성을 갖고 블랙홀을 찍어갖고 그 주변에 변화들을 관찰해서 영상화 시켰거든. 지금 뭘 이용하냐면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우주 전파망원경을 이용해갖고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전해갖고 찍으면 블랙홀을 훨씬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 자꾸 나날이 발전하지. 역시. 그래서 이 별의 일생 과정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자. 태양과 비슷한 경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경우.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역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참 슬픈 모습이 있다.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마지막 모습인데 터지고 있네요. 자, 초신성의 자네인 개성운의 모습으로 중심에 중성자별이 있대. 그래서 밝기 때문에 얘네들은 발광성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 위쪽에 주변에 붉은 아이들이 있지. 성운처럼 보이잖아. 행성 모양의 성운이다. 그 속에는 백석의 성은 지금 보이니 안 보이니?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는 자 이런 아이가 되죠. 자, 원소의 순환에 대해서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된 다양한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 시에 생성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서 성간물질로 돌아가서 티끌이 되어버리는 거지. 다시 성간물질이 뭉쳐서 별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전문적으로 안 나와서 대략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약 120가지 정도의 원소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120가지 원소 정도를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이쪽은 별의 질량수요. 별의 질량수. 자, 그리고 이쪽은 양성자, 중성자와 같은 걸 핵자라고 불러. 핵자 한 개당 질량이에요. 핵자 한 개당 질량이라고 합니다. 핵자 한 개당 질량이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핵자 한 개당 결합 에너지라고 하죠.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모든 물질은 결합 에너지가 큰 쪽으로 변화돼가. 이게 어느 정도의 값이냐면 이게 약 질량수가 60인 녀석이야. 이 60인 녀석이 바로 철에 해당하는 물질이거든. 그럼 철보다 작은 원자 핵들은 철 쪽으로 점점 커져. 커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핵융합이라고 불러. 그리고 철보다 큰 물질들은
철 쪽으로 점점점 쪼개지려고 해. 이걸 뭐라고 해? 핵 분열이라고. 그럼 일반적인 상태에서 철보다 큰 물질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재작년인가 뉴스 보다가 와 빡쳐갖고 뒤지는 줄 알았어. 뉴스 헤드라인 기사가 금을 만들 수 있대. 그래서 연금술에 성공했구나. 관련 기사를 찾아봐야지. 찾았더니 삭제된 기사야. 그래갖고 그거를 거의 진짜 한 반나절 찾은 것 같아. 결국에 출처를 찾아갖고 봤더니 나쁜 새끼들. 초신성 폭발에서 금이 만들어진다는 기사를 써놨더라고. 몰라서 물어? 그지? 지구를 초신성 폭발시켜갖고서는 금을 얻어내?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아무튼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금을 만들 수 있다. 인공적으로 만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금을 만드는 비용보다 사용하는 전기료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한편 태양계와 지구, 자 지구에 있는 여러 지구 안에 사는 행성들의 형성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태양계 형성 과정. 주결성 얘기야. 한번 보자. 이것도 그냥 그림과 말로 돼 있어갖고 자 한번 보죠. 자, 약 50억 년 전에 46 내지 47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요즘 불분명해갖고 50억 년 전이라고 하나 봐요. 자, 50억 년 전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의 중력 수축에 의해서 태양이 탄생하였다. 하지만 질량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을 형성할 정도의 큰 별은 아니었다는 거지. 자, 태양계의 성운의 수축과 회전을 보자. 우리 은하의 내에 성운에서 밀도가 높아진 곳을 중심으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태양계의 행성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리할 것 같긴 한데 물에다가 막 흙장난을 했어. 손을 닦았어. 대야에 보니까 흙, 모래 같은 것들이 있어. 그거를 한번 뺑글뺑글 소용돌이 쳐봐. 막 소용돌이 치다 보면 대부분의 모래 알갱이들이 어디로 모여? 중심부로 모여들게 돼. 오케이? 그리고 주변에 흙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원시 태양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회전과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에 태양이 형성되고 군데에 뭐가 만들어져? 행성들이 형성되졌다는 거야. 가벼운 원소로 된 물질들은 바깥쪽에서 형성되졌고 지구나 수성, 금성, 화성과 같은 별들은 밀도가 큰 녀석들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안쪽에서 형성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시 태양과 원반의 형성. 성운의 회전이 빨라지면서 중력 수축이 대부분의 물질들을 가운데로 모여 원시 태양을 형성하였고 주변부 물질은 원심력에 의해서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분포하게 됐는데 질량이 가벼운 바깥쪽에 질량이 큰 녀석은 안쪽에 모이게 됐다는 거지. 자, 세 번째 태양계 형성. 원시 태양의 중심부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압력과 온도가 높아져서 태양이 형성되졌지. 주계열성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원반 주변에는 중력의 작용으로 가스와 티끌들이 뭉쳐 미행성체를 형성하고 미행성체는 서로 충돌에 의해서 행성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식이냐면 원시 행성이 있어. 원시 행성. 지구도 아마 원시 행성이었을 거야. 근데 조그만한 다른 행성이 와서 부딪혀 미행성이라고 해. 작은 행성 또는 행성에 이르지 못한 작은 천체들이야. 운석하고는 좀 다르지. 얘네들이 지구에 와서 자꾸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면 어떻게 되니? 질량이 물론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지구가 흡수해버리면 지구는 어떻게 되지? 뜨거워지겠지. 네. 지구 전체가 뜨거워진 거야. 내부에 핵분열이 없는데도, 핵융합이 없는데도 뜨거워지면서 전체가 액체 상태의 별이 되는 거야. 오케이? 마그마의 바다를 갖는다라고 해. 자, 액체 상태로 지구에 물질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밀도가 큰 녀석은 아래로 가라고. 밀도가 작은 녀석은 위쪽으로 또 오르겠네. 그러다 보니까 중심부에 핵을 형성하고 멘트를 형성하고 지각은 그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해요? 네.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지구의 형성 과정도 순서 시험에 더럽게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자, 태양계에 원반에서 형성된 미행성체들의 충돌로 원시 지구가 탄생하였고 복잡하고 다양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각, 대기, 바다, 생명체를 가진 행성이 됐다. 원시 지구의 형성. 원시 태양계 원반에 있던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여 원시 지구를 형성하였다. 자, 계속해서 미행성과 충돌에 의해서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점점점 불어남과 동시에 온도도 점점점 높아지게 되지. 미행성체들의 충돌 열에 의해서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액체 상태의 지구가 되어버린 거야. 뜨거운 마그마 바다 상태였고 마그마 바다의 주성분은 금속과 암석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원소들이 있었던 이유는 태양에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한편 마그마 속에 무거운 물질들, 철이나 니켈과 같은 녀석들은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지구 중심으로 모여드는 거야. 밀도 큰 녀석들은. 그래서 핵을 형성하게 되고 나머지 물질들은 외곽을 바깥쪽을 차지하게 되지. 자, 아무튼 핵이 되고 가벼운 물질은 산소와 규소와 같은 건 위로 떠올라 멘틀로 분리가 되었다. 아직 지각이 생겼니 안 생겼니? 안 생겼어. 자, 이제 미행성들과 충돌에 의해서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스들이 발생했을 거야. 이해해? 이 가스들은 원시적인 지구의 대기를 형성하게 되지. 오케이? 원시적인 지구의 대기를 형성하게 돼. 대기를 형성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미행성체가 오면 대기들과 충돌에 의해서 미리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돼. 그리고 대기 중에 물이 생겼어. 수증기가. 그 수증기가 생기면서 비를 뿌리지. 그럼 뜨거워졌던 마그마가 식어. 식으면서 뭐가 만들어지지? 바다가 만들어지지. 바다. 지각과 바다가 만들어지게 돼. 오케이? 그 바다 속에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 거지. 계속 보자. 자,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줄어들고 양도 줄어들었을 거야. 그리고 지구도 대기, 원시 대기를 형성하게 되지. 자, 그러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지각을 형성하게 되었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를 뿌려서 원시 바다의 형성이 이루어졌다. 자, 이 원시 바다에서는 코아세르베이트 생물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코아세르베이트와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유기물 조직이 생기게 되고 이 유기물 조직들이 모여서 단세포 생물이 되고 단세포들이 다세포가 되고 이 다세포들이 생명체를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특히 원시 바다의 남조류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니?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상태로 산소를 내보내기 시작해. 산소를 내보내는데 산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오존을 형성하게 돼서 이 오존이 대기의 위쪽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유해 자외선을 차단시켜서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시절이 고생대 때야. 고생대 전에 성캄브리아기라고 하지. 성캄브리아 대 때는 바다 생물밖에 살 수 없었고 고생대 초반에도 바다 생물밖에 없었어. 왜? 오존층이 없었거든. 지금의 오존층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닷물은 얼마 정도의
깊이가 필요하냐면 10m 정도의 깊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바닷속 10m 깊이 속에서 생활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자 생명체가 바다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지구의 생성 과정 더럽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지구 생성, 미행성이 계속 충돌해서 마그마 바다 형성, 그러면서 가스들에 의해서 지구의 원시 대기가 형성되지고 원시 대기에 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물이 비를 내려서 식게 하지, 더 많이 식게 하고 원시 바다를 형성하고 지각이 형성되고 원시 바다 형성하고 원시 바다 형성해서 생명체가 도래하였다라고 표현해서 지구의 형성 과정도 시험 문제 순서대로 시험 문제 잘 내주고 있다. 순서 가로넣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연습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원을 한번 보자. 빅뱅 이후에 우주에 만들어진 다양한 원소는 태양과 같은 새로운 별이나 지구와 같은 행성, 생명체의 재료가 된다. 빅뱅 과정을 통해서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데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 그리고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형성되었지. 별 은하의 탄생, 얘네들은 중력의 수축에 의해서 주 계열성 등에 의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다시 계속해서 헬륨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 형성되고 탄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규소 또는 헬륨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질소나 산소 등이 형성될 수 있고, 자 탄소 핵 융합 반응에서 규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과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고, 백색외성은 거기서 꺼져버리는데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이 물질들이 별의 탄생 과정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자, 별의 진화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태양계 성운 형성을 하게 되고 태양계 자리에 이 성운 속에서 태양이 형성되지고 또 지구와 같은 행성이 형성되지고 지구 속에 생명체를 갖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옆쪽에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최근에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지요. 네. 자, 지갑과 지구의 구성 물질을 살펴보자. 자, 지갑을 구성하는 물질은 산규, 알철, 카나, 칼막 기억하고 있니? 아니요. 자, 지갑을 구성하는 8대 원소가 있어요. 산, 규, 알, 철, 카, 나, 철, 막 이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야. 오케이? 지갑을 구성한다라고 얘기하지. 지갑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구를 구성하는 녀석을 봤더니 자, 가장 많은 게 누구지? 지구 전체는 철이야. 그 다음에 산소가 많이 있어. 오케이? 그 뒤쪽 거는 거의 안 해도 돼. 자, 규소가 있는데 규소는 암석을 구성하는 주성분이야. 그래서 멘틀과 지갑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규소야. 규소산소, 규산형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성물쌤하고 규산형 광물 배우셨겠다, 그렇지? 네. 규산형 광물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얘는 핵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정도만 기억해도 무방할 것 같죠. 그거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어떻게 되지? 인체. 산소. 무게상은 규소. 규소라니.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질소 이런 물질들. 순서는 원래 이제 일반 생물은 이거야. CHON이거든. 네. 그래서 이게 인체를 구성하는 주성분들이야. 인체를 구성하는 주성분. 탄소, 수소, 산소 모이면
물이지. 그지? 탄소는 단백질. 단백질 형성하고 지방을 형성하고 또 탄수화물 형성하고 질소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지.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도 있다고 합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큰 원소는 누구야? 수소의 수소와 헬륨이다. 그래서 요 얘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기율표를 보는데 주기율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